특활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특활비성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여지껏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정부의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활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보안비, 이 특활비성 예산이 6대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무려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고서라도 6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은 1조 1968억 원입니다. 1조 1968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부서간 나눠먹기, 자의적 포상금, 공기청정비 렌탈비, 휴대폰 요금, 기념사진 촬영비, 상품권 구입, 검찰 음악동호회 활동비, 시민단체가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심사할 때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국회의 지출 증빙에 대해서 응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삭감되는 건 부랴부랴 그것도 대부분의 판례 기준에 따라서 제출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또 윤리법에 따라서 그것을 기밀누설하면 자체적으로 또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양심과 그런 윤리 기준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운영의 과정 속에서 지출 증빙을 해서 경호처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는 다 살려줬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체 기준에 의해서 가리고 먹칠을 해오고 이런 것들은 가감없이 국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국회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대왕거래 프로젝트 상임위원회에서 50억 삭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액트지오의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애초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또 그 조사업체로 선정했던 문제. 2017년에 아마 포항 지진 사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진도 5.4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한 실증으로 지열 깊이 시추공을 뚫었다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수평선상으로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시추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깊이가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그 깊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잘못 뚫었다가는 포항 지진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496억 원으로 용산 대통령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미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늘어난 2660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각종 부처의 관련 예산을 숨겨놓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합참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8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96원밖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눈 감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 유해성 검증이 안 된 용산 어린이공 부지에 대한 국방부하고 환경공단이 환경오염 검토를 했는데 수두룩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그 이후에 한 LH 검사는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같은 정부기관, 더 전문적 기관이 한 유해성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LH 한 검사는 또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시민들에게 발암물질에 노출되게끔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요? 국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R&D 비용, ODA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ODA 2.7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원국 ODA 예산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안 받겠다 하는 예산, 굳이 안 받겠는데 굳이 보내는 거 하지 말아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 그리고 ODA 예산을 전년도에 태웠는데 그걸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ODA 예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 삭감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당도 동의해서 그 여당 동의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자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까? R&D 예산 무려 그것도 2.8조 원을 감액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국내 석박사 인력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을 했긴 했지만 우주 분야와 원자력 분야로 그 원상회복 비용을 다 몰아놨습니다. 근데 일반 R&D 비용들은, 국내 R&D 비용들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R&D 비용도 글로벌 R&D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약속했던 예산들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R&D 협약하는 협약국가하고 협약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R&D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협약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예산 감액해서 국내 R&D 석박사들에게 돌리자 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감액안을 얘기했습니다. 예비비 특활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ODA R&D도 말씀드린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예산을 감액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액된 게 아니라 여야가 상임위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삭감 안에는 증액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증액 예산을 넣으면은 그 삭감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ABC도 모르는 한동훈 대표 반성하십시오. 그래놓고 어떻게 여당의 대표로서 지도자가 된다고 감히 예산부터 배우고 대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